다시 한번 요약하면 어쨌든 엑셀에서 일반적으로 컴퓨터라고 해도 관계는 없는데 엑셀에서 저장이 되는 여기 셀에다가 입력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를 굳이 둘로 구분하자면 숫자와 문자로 나눴는데 엑셀 같은 경우는 또 날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형식과 의미를 가지는 거라서 또 날짜 데이터라는 것으로 또 구분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일상생활하고와 다르게 숫자와 날짜는 같은 유형으로 내부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숫자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사칙 연산이 가능하고 비교도 가능하고 뭐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날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날짜가 크다 작다 뭐 오늘 내일 어제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날짜가 크다 작다 분명히 내일 날짜는 오늘 날짜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날짜에 대해서 사칙 연산이 가능해요. 신기하게도 컴퓨터에서는 왜? 숫자로 취급하니. 자, 이 날짜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가 제대로 넣어보면 2025-03- 오늘이 19일이죠.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하이픈 기호를 넣어가지고. 근데 이게 숫자와 같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요 위에 메뉴에 보면 표시 형식 파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눌러지는 게 아니고 그룹을 이야기해줘요. 맞춤 그룹, 글꼴 그룹, 스타일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표시 형식 그룹에 보면 요 위에 지금 현재 이 값이 날짜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입력하면서 자기가 자동 인식했어요.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저런 형식으로 집어넣으니까 아 이거는 날짜네 하고 날짜 형식으로 세팅해 버렸어요. 근데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뭘로? 숫자로. 숫자로 바꿔지네.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45,735가 오늘 날짜에 대한 숫자 값이래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더하면 그러니까 8이 되면 얘를 다시 날짜로 바꿔보면 형식은 여기서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바꿔보면 3일 지난 다음 22일이 돼 있는 거죠. 그죠? 더하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아까 그 숫자가 뭘까?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 요걸 입력 한번 해보세요. 1900년도 01-01 요걸 딱 입력하고 얘를 숫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해가죠? 이 숫자가 그러니까 22일이라는 숫자가 45,738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1900년도 1월 1일을 1로 봤을 때 지금까지 경과된 일수겠죠. 그죠? 그쵸? 딱 그거예요. 이러면 D-Day 계산하는 거 굉장히 쉽죠? D-Day 계산하기 응용이 가능해요. 어쨌든 나중에 할 일이고. 자, 일단은 날짜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날짜의 개념하고 여기에서 엑셀에서의 날짜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여기 좀 특수하게 동작한다. 그리고 날짜를 더한다는 거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왜? 어떤 날은 뭐 조금 전에처럼 3일 더하고 이런 거야 상식적으로 바로 팍 이해되지만 여기다가 50을 더했을 때 몇 월 며칠인지 잘 감이 안 잡히죠. 어떤 날은 30일도 있고 어떤 날은 31일도 있고 또 2월달은 또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그죠? 천차만별이에요. 그거 따라서 컴퓨터는 알아서 다 계산해줘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얘가 좋은 거예요. 그런 거 다 알아서 그냥 나는 50만 더 해도 그런 거 지가 다 고려해가지고 계산 정확하게 해줍니다. 어쨌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아까 그냥 막 셀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입력하고 이랬는데 입력은 굉장히 쉬워요. 무조건 입력하는 데는 막 들어가요. 다만 얘가 자동으로 알아듣는 어떤 형식이 있다. 숫자로만 구성해서 들어오면 이거 무조건 숫자. 근데 어떤 날짜에 대해서 형식을 가지고 들어오면 얘는 날짜야 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거. 우리 갈로 열고 1이잖아요. 그죠? 뭐 갈로 열고가 들어갔으니까 특수문자가 들어갔으니까 문자 데이터일 거야 하고 엔터를 치는데 갑자기 얘가 마이너스 1로 돼버리네. 그죠? 이건 또 무슨 어쨌든 얘는 자기가 정해진 형식이 있다. 그거에 따라서 자동 인식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숫자는 기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측 정렬, 문자는 좌측 정렬.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모든 셀은
모든 새는 기본적으로 일반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 일반이라는 게 바로 자동 인식하는 상태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날짜로 돼 있는 부분은 사용자 지정이고 날짜로 바꿨을 때 날짜로 이건 딱 가보면 날짜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형식이. 그죠? 굉장히 다양한 형식이 있다. 눌러보면 나오는 것들이. 일반이라는 것은 특정 서식이 없이 자동 인식하는 상태 모두고 숫자, 통화, 회계, 간단한 날짜, 자세한 날짜 여기까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백분율, 분수, 지수, 텍스트. 텍스트가 문자입니다. 따져보면 얘 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숫자죠. 텍스트 빼고 다 숫자예요. 크게 보면 숫자, 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식은. 근데 숫자에 보니까 되게 형식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회계나 통화가 있는 것은 이 엑셀 문서가 주로 사용됐던 데가 회계 장부나 이런 것들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먼저 설명하면 일단 위에 보면 메뉴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무어가 한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실질적으로 엑셀이라는 것의 작업 영역인데 격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위에 보니까 알파벳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에 보니까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부르느냐 하면 이쪽이 열이죠. 이쪽이 행이고 그죠? 그 행과 열로 이루어진 게 표죠. 그죠? 그렇게 엑셀을 보기도 합니다. 표로 되어 있죠. 그냥 전체가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그랬을 때 위에 이 알파벳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열머리 글이라고 해요. 문자니까 열머리 글. 그 다음에 이 왼쪽에 거는 행머리 숫자라고 해요. 숫자니까. 여기 행이란 말이 들어가고 열이란 말을 집어넣으면서 글이고 숫자고. 그러면 요 열머리 글과 행머리 숫자가 만나는 하나의 칸이 생기게 돼 있죠. 두 개를 만나면. 그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 처음에 용어 도입할 때 딱 보면 마치 세포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셀이라는 거예요. 셀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뭐든지 처음에 만든 사람이 이제 중요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어쨌든 셀이고 그 다음에 이 셀은 마우스나 방향키나 뭐 여러 가지 방향을 이동할 수 있는 모든 키를 사용해서 움직여 갈 수가 있어요. 그죠? 마우스를 가지고 하면 제일 쉽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가 뭐냐면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름 상자라고 나와요. 이 용어도 알아둬야 됩니다. 뭐 책에서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이름 상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는 가만 보니까 이 셀은 특정 그러니까 열머리 글과 행머리 숫자가 만나면 특정 하나의 셀이 지정이 되는데 이 셀이 주소라는 게 설정이 됩니다. 주소는 열머리 글과 행머리 숫자를 합쳐서 열머리 글이 앞에 가요. 합쳐서 F6이죠. F6이 요 셀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셀 주소라고 해요. 근데 여기 열머리 글에 보면 항상 현재 셀의 주소가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열머리 글. 그 다음에 이 열머리 이름 상자. 자, 열머리 글이 쭉 가다가 숫자야 그냥 끝까지 가면 되지만 계속 증가하면 되지만 자 이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Z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A가 이제 반복됩니다. 두 번. A. 그러면 ZZ까지 가면 그 다음 뭘까요? A겠죠. 그죠? 열머리 글에 대한 주소는 그런 식으로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커요. 이쪽도 엄청나게 크고 이쪽도 엄청나게 커요. 거의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끝까지 이용할 일이 살아가면서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주소가 나오는데 그럼 거꾸로 여기다가 주소를 집어넣으면 어떨까? 예를 AAA 50을 이것도 엔터를 치면 맞죠? 여기 ZZ 다음에 AAA로 시작하죠. AAA에 50으로 바로 옮기죠. 이름 상자를 잘 활용하면 내가 현재 화면에 있지 않는 다른 멀리 떨어진 곳에 바로 가게 할 수가 있다. 그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참 움직여야 되죠. 그죠? 불편할 수 있는데 이름 상자를 활용하면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시 A1으로 갑시다. 다시 원래 페이지로. 이런 거 필요하죠, 그죠? 바로 첫 위치로 딱 우리 갈 때 그냥 A1 딱 입력하면 되니까. 여기가 이름 상자다. 그 다음 여기는 수식 입력줄이라고 해요. 여기는 가니까 수식 입력줄 이렇게 나오죠. 길게 생긴 여기. 자, 수식 입력줄은 요 데이터를 눌렀을 때 여기 같이 나타나요. 같이 나타납니다. 자, 요것도 보니까 딱 자, 이거는 다르죠. 드디어 이 셀에서 보이는 것과 수식 입력줄에 보이는 게 달라요. 당연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데이터가 맞죠. 그죠? 연독, 연, 월, 일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게 맞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일단 이 셀의 작업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허상이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다. 실제 데이터를 꾸며서 보여주는 거다. 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엑셀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여기에 보이는 거는 꾸며서 보이는 거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답 나왔죠. 수식 입력줄에 보면 이 꾸민 데이터의 원래 데이터의 값이 나타납니다. 이런 거는 똑같이 입력했으니까 같죠. 이것도 이미 변환이 돼버렸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굉장히 일단 문자로 아무거나 좀 길게 넣어보세요. 일단 들어가죠. 일단 들어갑니다. 근데 단 뒤에 길어도 이게 현재 셀의 범위를 넘어서 다음 셀까지 걸쳐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단 뒤에 뭐가 없을 때, 만약에 뒤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가차없이 잘라버리죠. 이게 특징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문자는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자, 뒤에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숫자를 한번 넣어봅시다. 굉장히 큰 수를 한번 넣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져? 딱 엔터를 치니까 듣도 보도 못한 표기가 나왔어요. 이게 뭘까? 1.234. 딱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입력했던 거 다 나오죠. 그죠? 다만 여기 보여줄 때 숫자는 지금 이 셀을 넘쳐나니까 자기가 바꿔버렸어요. 어떤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이게 뭐냐? 이거는 지금 뭐 나온 개념이 아니고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지고 숫자를 컴퓨터 내부에 저장하면서부터 나온 표기예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걸 해석할 줄만 알면 돼요. 이런 표기가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보면 돼요. 1.23458 곱하기 10의 12성. 공이 12개나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수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나 굉장히 작은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0.0000000000123 이거는 마이너스 몇 성으로 나오겠죠. 그죠? 항상 맨 앞에 소수점 한 1의 자리만 표현하고 그다음에 바로 점 찍어가지고 나머지 표현하고 그다음에 E 해가지고 지수로. 요 E는 익스포넌트 그러니까 지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10의 뭐 몇 성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는 굉장히 작은 수고 이건 굉장히 큰 수죠. 컴퓨터에서 굉장히 작은 수와 굉장히 큰 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내부적인 숫자를 알고 싶으면 수식 입력줄을 보면 된다. 이거는 허상, 이거는 실상. 근데 이거를 저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위에 이 값을 회계로 한번 바꿔보세요. 위에 일반에서 회계라고 하면 앞에 돈 표시 붙이고 천 단위 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점 있으면 소수점 붙이고. 근데 회계를 또 하니까 다 보여주네. 그죠? 보여주는 대신에 뭐예요? 지가 알아서 폭을 늘려버렸죠. 자동으로. 그죠? 그죠? 근데 내가 이 폭을 늘리면 안 돼. 왜? 이 폭을 늘린다는 것은 다른 데도 다 영향을 주죠. 그죠? 다른 데 문제 있어서 안 돼. 폭은 원래대로 해야 돼. 그래서 폭을 줄이려면 위에 열머리글과 열머리글 사이에서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변합니다. 이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이렇게 하면 폭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립니다. 돌리니까 또 이상하게 바꿔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지금 내가 한 것 중에 꽤 많은 내용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집어넣었는데 막 바뀌어버리고 막 잘라버리고 뭐 이상하게 표현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샵 처리해버리고 그죠?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차피 데이터는 두 종류예요. 그죠? 문자와 숫자. 이렇게 칸이 모자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기본 원칙이 문자는 무조건 잘라버립니다. 왜? 문자는 자르면 잘라졌다는 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글자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끝나버렸어. 이거 잘라진 거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숫자를 만약에 진행하다가 이 칸이 모자라서 잘라버렸다. 그러면 이 숫자가 원래 그만큼 짧은 건지 지금 잘려서 짧은 건지 모르죠. 그래서 숫자인 경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샵 처리를 해가지고 경고를 줘요. 이건 오류는 아닙니다. 경고를 줍니다. 지금 여기 숫자가 표현됐는데 이 폭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럼 해결을 해야 되죠. 해결은 아까 있었어요. 폭을 늘려주면 돼요. 폭을 늘려주면 해결이 자동이 돼요. 여기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해결될 때까지. 폭을 늘려주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폭을 늘리는 다른 데 너무 영향을 많이 줘서 곤란하다. 폭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려니 잘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글자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 예를 든다면 폭을 줄이면 당연히 샵 처리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위에 글꼴에 보면 크기가 있죠. 얘를 줄이면 10까지 줄여서는 안 나오죠. 9도 안 되고 8 정도 되니까 나오죠. 이렇게 해결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요구사항이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글자가 틀리면 안 된다. 또 이런 상황이 있으면 또 폭을 뭐 다른 데 줄이고 해서라도 어쨌든 해결해야 되죠. 그죠?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 된다. 자, 폭이 좁은 경우에는 문자는 무조건 잘라버리더라. 숫자는 잘라버리지 않고 이상하게 지수 형태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샵 처리를 해가지고 경고를 주더라. 그럼 얘를 어쨌든 오류는 아니니까 폭을 늘려주면 해결은 된다. 폭이 좁아서 그런 거다 라는 것을 샵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예를 들어서 C4죠. C4 이렇게 하나는 셀 주소가 C4로 매겨지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영역 우리가 이렇게 하나만 그 셀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영역을 지정해서 한꺼번에 뭔가 여기다가 뭐 배경색을 바꾸기 위해 가지고 여기 배경색이죠. 이렇게 하면 그냥 돼요. 안 그러면 하나 찍고 배경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영역 지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영역 지정은 어떻게 하느냐. 왼쪽 위 셀 요 주소와 그다음에 우측 하단 요 주소를 합쳐놓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의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셀에 대한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이 두 개를 합할 때 중간에다가 콜론이라는 그 기호를 넣어주면 돼요. 콜론은 엔터키 옆에 위에 있는 거죠. 그게 요겁니다. A1 콜론 B2 이런 식으로 A1 콜론 B2. 자, 이제 이걸 설명할게요. 영역 주소는 그렇게 하면 된다. 자. 우리가 엑셀을 작업한다는 게 거의 3단계로 이루어져요. 이 3단계의 무한한 반복으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문서를 만들어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심플한 구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이건 아무 의미 없죠. 그죠?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다. 어떤 꾸밈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꾸밈을 하고 싶은 대상 지정을 해야 돼요. 셀 하나가 되든 조금 전에처럼 영역이 되든 그리고 메뉴 중에서 원하는 기능을 찾아서 액션. 그럼 딱 바뀌죠. 그럼 또 다른 거 마찬가지로 데이터 입력하고 입력이 되어 있다면 대상 지정 액션, 대상 지정 액션. 이거에 무수히 반복을 통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문서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냥 엑셀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그거를 이 책에서 우리가 원하는 문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문서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실기를 그 글로서 설명한다는 거는 말은 쉽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정해가면서 하면 되는데 이 글에다가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내가 따라가기 힘드는데. 그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어디야? 그죠? 난 말로 살 때는 딱 지정해 주니까 여긴 줄 알죠. 마우스 가지고 딱 갖다 주니까 알지. 책에서는 굉장히 힘드는 일이. 그래서 편집 기호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책에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G5, G12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영역을 지정하고, 여기까지는 뭐 말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갑자기 사각갈로 홈, 갑자기 또 중갈로 스타일, 또 사각갈로 조건부 서식, 그냥 쭉쭉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 이게 그걸 의미합니다. 자, G5, G12 여기죠. G5, G12를 마우스로 지정하여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홈, 위에 보면 메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홈 이런 것들은 눌러야 돼요. 눌러야 바뀌어요. 그죠? 눌러야 되는 것들은, 클릭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사각갈로로 되어 있어요. 홈 눌러야 되죠. 아니면 눌러져 있으면 그냥 한 번 더 눌러든지 아니면 그냥 확인만 하든지. 그 다음에 중갈로로 되어 있죠. 스타일. 여기에 메뉴, 이제 홈에 메뉴들이 되게 많아요. 이 많은 것 중에 또 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밑에 아까 이렇게 그룹별로 되어 있다 했죠. 그룹 이름이 있어요. 요 그룹 이름을 지칭해주면 우리 빨리 찾아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스타일 그룹이라는 뜻이에요. 스타일 그룹. 여기 스타일 중간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스타일 그룹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거는 누르라는 게 아니고 그냥 확인만 해라 이거죠. 찾기만 해라.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여기 있죠. 이거는 사각가로니까 누르라 이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뭔가 액션이 또 벌어지죠. 또 그 다음에 사각갈로니까 뭔가 또 눌러야 되겠죠. 데이터 막대 여기 있죠. 데이터 막대를 눌러라. 그럼 뭐 또 뭔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또 그룹이 또 돼 있어요.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단색 채우기. 그러면 그라데이션 그룹에서 이건 눌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인만 해라 이거죠. 찾아라. 그라데이션 그룹에서 빨간 데이터 막대. 여기 이름은 없지만 가보니까 이름이 나와요. 이 중에서 빨간 데이터 막대 얘를 클릭하는, 사각갈로니까 클릭하라는 이야기. 그러면 최종적으로 액션이 똑같이 지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일일이 지적하고 이렇게 안 해도 책에서 이렇게 딱 서술해 놓으면 쉽게 찾아가면서 눌러가지고 똑같이 해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이 책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기다 보니까 이런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나만의 그 방법입니다. 이거. 그래서 편집 기호를 이렇게 약속해 놓고 서술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리고 좀 전에 봤듯이 뭘 누르고 그 다음에 또 뭘 누르고 이렇게 계속 이어질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중간에 넣어서 표현을 하겠다. 근데 화살표를 내리 다 집어넣으면 그것도 귀찮기도 하고 되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했듯이 그냥 중간에 공백 해가지고 사각갈로를 해가지고 어떤 거 해놓으면 그냥 계속 이어서 눌러라 이거죠.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니까 누르고 또 나타나면 누르고 그 중간에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룹을 찾아가지고 그 그룹에서 많을 경우에 그 그룹에서 찾아가지고 딱 누르라. 그렇게 어쨌든 책을 보고서도 쉽게 따라가면서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셀 주소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등호 기호를 감싸가지고 셀 주소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A, 이거는 뭐냐면 셀 주소는 두 개 합친 건데 A라는 이야기는 A를 전체를 의미해요. 여기에서 누르면 여기서 누르면 셀 하나만 선정되지만 아예 열머리 꺼내서 누르면 셀 전체가 영역 지정이 돼요. 그 다음에 숫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누르면 행 전체가 선택이 돼요. 그걸 할 때는 이렇게 그냥 A, 12 이런 식으로 명시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구분이 명확해야 되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부등호 기호로 감싸가지고 표현을 하겠다. 그 다음에 메뉴 기능 동작 설명 중에 이렇게 기업 인용 부호, 영어로는 더블 코테이션이라고 하죠. 기업 인용 부호로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당신이 직접 입력해라. 직접 입력해야 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인용 부호로 해가지고 넣어놓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자 일단 사각가로니까 뭔가 눌러야 되는 건데 특별히 이 같은 경우는 ABC 콜론 또 뒤에 뭔지 모르겠어요. 직접 입력해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그 어떤 내용 중에 ABC라고 되어 있는 속성이 있을 거다. 그 속성에 칸이 이렇게 있어. 뭔가 입력할 수. 그래서 그 속성을 찾아가지고 그 속성의 값으로 ABC를 넣어라. 그럼 숫자의 경우는 그냥 1, 2, 3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속성을 이렇게 ABC는 ABC로 XYZ는 123으로 넣어라.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중간에 콤마를 구분자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서술 방법에 따라서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자꾸 이상한 기호들이 나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전에 이 책 전체에 대해서 사용하는 편지 기호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하고 있다. 이거는 실기 위주의 책이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용 중에 키 문자열 플러스 키 문자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ALT 플러스 엔터 키를 누른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Alt 키는 그 스페이스바 좌측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엔터 키는 뭐 이 엔터 키가 있는 것이고 이 두 개가 플러스 되어 있다. 두 개를 동시에 누르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키를. 두 개의 키를 동시에 누르라고 해서 이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하나, 둘, 셋 이게 아니죠. 그런 사람 있어요. 성격에 따라서 그런 사람 있어요. 0.1초라도 틀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동시라는 개념은 어느 한 순간에 동시면 돼요. 그래서 Alt 키를 누르고 Enter 키를 누르면 그 순간에 동시가 되죠. 그죠? 단 컴퓨터에서 이 3초 이상 누르게 되면 3초가 아니라 대략 2초죠. 2초 이상 누르게 되면 어떤 키가 단독으로 뭔가 기능으로 동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자, Alt, Enter를 동시에 눌러야 되는데 자, Alt를 먼저 눌렀어요. 이 상태에서 이쪽에 들어가서 Alt 눌렀어요. 한참 기다리니까 여기에 뭐가 찍혀버리죠. 이미 Alt 키를 오랜 꾹 누르면서 벌써 동작을 해버렸죠. 그러면 이제 동시 의미가 안 생깁니다. 그죠? 이 마우스라는 게 굉장히 세밀하게 그 동작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마우스라는 게 자, 누르는 동작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떼는 동작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클릭이라고 해요. 하나 묶어가지고. 그죠? 이 전체가 하나의 동작인데 세부적으로 눌렀을 때 뭐가 동작하게 만들 수도 있고 뗐을 때 뭔가 동작하게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세밀하게 동작이 제어가 가능해요. 키보드 역시 마찬가지. 키보드라는 놈도 따지고 보면 누르는 동작이 있고 떼는 동작이 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누르는 동작 키 다운, 그다음 키 업, 그죠? 그다음 키 프레스 계속 눌러가지고 홀딩하는 상태. 굉장히 세밀하게 동작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다 그렇게 동작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정 키들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동작을 가해줄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봤듯이 Alt 키 같은 경우 다른 키와 이 조합도 가능하지만 혼자 독단적으로도 계속 누르고 있을 때 무언가 동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했을 때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면 안 된다. 대략 1초 내에 웬만하면 누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4가지 과제를 하게 될 것이고 표 만들기가 함수 작성이 우리가 첫 번째 할 작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고 필터와 목표값 찾기, 세 번째가 요약 테이블 작성, 네 번째가 차트 만들기. 이게 결국은 ITQ 문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면서 엑셀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익히는 거죠. 파워포인트는 6개 슬라이드를 만드는 건데 첫 번째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적용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7가지 과제인데 슬라이드 마스터 만드는 거 해보고 그다음 표지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 그다음에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들어 보면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에서 여기서 제일 문제가 엑셀에서 제일 문제가 이 함수식 작성하는 거죠. 얘를 챗GPT 같은 그 LLM을 이용해서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어려웠던 게 여기서 얼마나 쉽게 해결이 되는지 볼 겁니다. 핵심 용어고 엑셀에 대한 뭐 기본 내용인데 잠 안 올 때 한번 읽어보세요. 잠 잘 올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일단 프로그램은 우리가 MS20XX 버전
다 비슷해요. 그럼 저장 위치는 원래 ITQ 같은 경우면 다음 시간에는 여기다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죠. C 드라이브 밑에 자기 이름 밑에 또 엑셀, 파워포인트 두 개의 폴더를 만들어 놨죠. 그 엑셀 밑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 이름은 항상 학번 빼기 이름. 일단 거기다 저장해 놓고 요 한 사이클 다 풀 때까지는 계속 그 파일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최종적으로 하나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단계의 것들을 계속 받을 거고 그걸 과제 점수로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일단은 수험 과정과 우리가 배우는 과정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뭐 이렇게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수험 과정이라는 것은 모든 수험 과정이라는 게 간호사 면허증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시간 안에 과제를 풀어야 되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려면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이 말인즉슨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죠. 실무에서도 어쨌든 빨리 해가지고 이거를 결과를 좀 빨리 받아보기를 원하는 거지. 세워라 내워라 맡겨놨는데 뭐 내일 오후에나 드릴게요. 이러면 곤란하죠. 오늘 당장 받고 지금 회의 들어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그 수험 과정이라는 이런 자체가 주어진 시간 안에 딱 이 과제를 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터득을 해야 돼요.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아까 봤듯이 그냥 입력하면 돼요. 지금은 아직은 입력하는 단계니까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일단 기본적인 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세요. 입력하기 전에 자 엑셀을 먼저 실행시키세요. 그러면 아마 요 상태겠죠. 요 상태가 되면 밑에 시트 1. 자 일단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전체 한 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트라고 해요. 시트. 그래서 예전에 이 엑셀의 이름이 스프레드 시트였었어요. 어쨌든 펼쳐진 시트라는 뜻이겠죠. 시트가 되고 이 시트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RTQ 엑셀에서 작업이 4가지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4가지 작업에 대해서 각각의 시트에다가 작성을 하라라고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트를 4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맨 마지막에 차트를 만들 당시에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면서는 3개. 그래서 요 오른쪽에 요 플러스 버튼이 새 시트죠. 요걸 2번 눌러가지고 시트를 일단 3개를 만드세요. 그리고 처음에 있는 요 시트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름을 바꾸세요. 제1작업. 그 다음에 뒤로 가면서 두 번째 거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2가지가 있는데 이 데이터 입력하기 전에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요거 한 가지가 이거예요. 모든 작업의 시트를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으로 하라. 4작업은 나중에 한다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구사항, 기본 요구사항이 뭐냐면 각 시트에 A열의 열너비를 1로 하라는 게 있어요. 아까 열너비 바꿀 때는 요 경계선에 가서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이렇게 하면 위에 숫자가 나오죠. 너비 해가지고 그죠? 요 숫자가 1이 될 때 가서 멈추면 되는데 해보면 이게 소점 이하 2자짜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되게 짜증이 나요. 어찌 하다 보면 지나가 버리고 어찌 하다 보면 또 넘어가 버리고 그죠? 이거 뭐 데이터 입력하기도 전에 이 열너비 맞추다가 시간 다 가버리게 생겼죠. 그렇죠? 이런 방법이 아니겠죠. 당연히. 자, 열너비 이 A열의 글자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보세요. 여기에 열너비라고 있죠. 여기다 그냥 1 주면 돼요. 그러면 감점 맞을 이유도 없고 짜증낼 이유도 없고 그죠? 깔끔하게 해결되죠. 그럼 거꾸로 오면서 그 다음에 이 작업 시트 눌러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 바로 가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 1 그 다음에 열너비 1 이러면 깔끔하게 해결이 됐죠. 그죠? 굉장히 지금 방법대로 하면 딱 만들자마자 플러스 버튼 2개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거의 이거 완성하는데 10초 넘어가면 안 돼요. 10초 넘어가면 다른 데 벌써 영향을 주기 시작하겠죠. 10초라는 단위는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전체 4가지가 1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는 10초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한 문제를 이 시간을 아끼면 1초가 100가 아닌 것 같지만 1초 모아가지고 한 10초면 한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나와요. 그 정도로 이 시간에 대한 것들을 잘 계획해가지고 아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데이터 입력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 입력을 들어가는데 아마 그냥 놔두면 여러분들이 여기 뭐 하다가 넣다가 박스 치고 정렬 다 중앙 정렬돼 있고 뭐 정렬이 다 조금씩 다르죠. 정렬 막 시키고 절대 그렇게 입력하면 안 됩니다. 입력은 오로지 입력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돈 표시, 그 다음에 천단위 구분자, 이거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또 한 칸 비어 있어요. 그죠? 우측 정렬만 하면 안 돼요. 우측 정렬하면 여기 경계선에 완전히 바삭 붙어버려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입력할 때는 50000 딱 5만만 숫자만 넣어야 돼요. 그리고 표시 형식으로서 조절해야 돼요. 한 방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입력할 때, 자, 그럼 B, 거꾸로 왔으니까 여기 바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1작업 단계죠. 그러면 여기 B4, 이거죠. 여기서부터 고객명.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데이터만 입력하세요. 그 책에 보면 딱 입력된 상태 있죠. 자, 요 상태로 입력을. 그러니까 그대로 데이터만 입력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 별표 있죠. 요것도 입력하지 마세요. 원래는 문제 없는데 내가 다른 거 뭔가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숫자 1, 2, 3, 4, 5, 6 이것도 입력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쪽 자리가 1번이고 이쪽 자리가 2번이라 지시하는 거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이제 함수식을 넣을 건데 그 위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데이터 입력해봐야 또 지워야 돼요. 근데 1 이렇게 입력하면 아까 봤듯이 마이너스 1 들어가고 막 엉망진창이 돼요. 순수하게 이렇게만 입력하세요. 일단 1작업을 끝내는데 1시간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계산을 좀 돼야 되는데 1작업 데이터 완료하고 조건까지 완성하는데 15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입력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려야 돼요. 합치지도 말고 박스도 치지 말고 그걸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진짜 1초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돼요. 전단위 구분자도 찍지 말고 이렇게 순수하게 데이터만 입력해야 되고 뭐 날짜 데이터는 그대로 날짜 넣으면 되고 뒤에 스타 넣지 말고 이 문제는 없는데 저런 스타 처리하는 거 그리고 요 2줄짜리 입력하는 거 있죠. 검사 입력하고 엔터 치면 빠져나가 버려요. 그죠? 뭐 워드 프로세서나 이런 데서는 엔터가 줄 바꾸는 거지만 여기서는 줄 바꾸려면 알트키 누르고 엔터 하면 2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데이터가 딱 입력이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요거를 해결해야 되죠. 모든 데이터에 쓰시기에는 글꼴, 맑은 코딩에 11포인트를 적용하라. 그러면 일단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글꼴에 맑은 코딩에 그러니까 똑같이 되어 있으면 확인만 하면 되고 아니면 이걸 눌러가지고 원하는 걸 찾아서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크기도 바꿔줘야 되죠. 11포인트.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상당히 무서운 건데 나머지는 이제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는 거죠.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다 중앙 정렬이 되어 있어요. 요 2개만 우측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 선택하고 글꼴 적용시키고 중앙 정렬을 시킵니다. 요 맞춤 쪽에 있어요. 맞춤 쪽에 요게 뭡니다. 이거는 좌우 정렬, 이거는 상하 정렬이에요. 상하 정렬은 이것처럼 칸이 조금 높이가 있을 때 표시가 나죠. 이렇게 좁을 때는 지금 뭐 정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상하에 대해서도 중앙 정렬은 기본적으로 돼 있죠. 기본이 이거라서 그래요. 다만 이제 요 중앙 정렬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걸 클릭해가지고 전체를 중앙 정렬 시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아닌 것만 2개만 따로 지정해서 나머지는 다 해결됐죠. 이게 2개만 이렇게 지정합니다.
근데 이걸 우측 정렬만 하면 안 되는 게 일단 돈 표시 들어가야 되고 천단위 구분자 들어가야 되고 오른쪽에 한 칸 띄워줘야 돼. 돈 표시만 없다면 예 하면 돼요. 표시 형식에 쉼표 있죠. 얘를 딱 찍어주면 천단위 구분자 찍으면서 오른쪽에 한 칸 딱 띄워주죠. 그죠? 저 한 칸의 미학이라고 그러는데 저 한 칸을 띄워주고 안 띄워주고에 따라서 문서의 품위가 달라져요. 바삭 붙은 거하고 그죠? 저렇게 한 칸 탁 띄워주는 거하고는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자, 일단 돈 표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아니고 컨트롤 Z 원래대로 자, 요 위에 여기 없는 거는 여기 누르면 돼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버튼이라고 하는데 표시 형식을 열어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게 되게 회계입니다. 회계나 통화인데 회계를 하면 앞에 돈 표시 넣어주고 이렇게 천단위 구분자 넣어주고 오른쪽에 한 칸까지 딱 띄워주죠. 바로 요 놈인 거죠. 이걸 해결한 게 똑같은데 통화를 해볼까요? 다르죠. 그죠? 오른쪽 정렬을 안 시키죠 일단. 그리고 돈이 끝 단위에다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에서 통화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회계를 해야 되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이게 이 숫자 앞에 이게 공백으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돈 표시 위치를 다 맞춰놨어요. 그렇죠? 이거는 통화예요. 회계예요. 회계가 칼 같으니까 원래 칼같이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저 웬만큼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테두리 칩니다. 자, 일단 테두리 치기 전에 요거 합치는 것부터 합시다. 요거 3개. 요렇게 가야 되죠. D. 그러니까 B, C, D. 해서 합쳐서 중앙정렬 시키는 건 요놈입니다. 요놈. 맞춤에 요렇게 생기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를 클릭하면 해결되죠. 요거 마찬가지로 클릭. 요거도 해야 되죠. 여기서부터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GHI 그죠? 그 다음에 X표 치기 위해 가지고 요거 2개 합쳐야 되죠. 요거 2개를 이 상태에서 X 치면 각각 X 쳐져 버려요. 2개 합쳐 가지고 X 쳐야 되니까 일단 합쳐놔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 눌러서 일단 합쳐놔요. 바로 쳐볼까요? 그거 하기 전에 자 전체 박스부터 칩시다. 전체 선택하고 자 글꼴에 요거 요렇게 생긴 거 눌러가지고 모든 테두리 이제 박스 됐죠. 자 그 다음에 X는 여기 없어요. 그죠? 사선은 여기 없죠. 맨 밑에 다른 테두리 들어가면 다 칠 수 있는 게 나와요. 여기서 이거 딱 하면 요런 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가만 보면 여기 눈썰미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무섭다니까요. 이 출력 형태대로 하라는 거니까. 전체 이렇게 박스에 굵은 테두리로 쳐져 있죠. 그 다음에 타이틀 부분이 굵은 테두리로 쳐져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2줄이 또 굵은 테두리로 쳐져 있죠. 꽤 할 게 많아요. 일단 전체부터 해놓고 하면 편해요. 전체 지정하고 그리고 아까 거기 들어갑니다. 테두리 들어가면 굵은 바깥 테두리가 있죠. 일단 바깥쪽은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타이틀 전체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는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이게 또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보면 방금 좀 전에 작용을 했던 그 메뉴 기능이 여기 딱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할 것 같으면 또 들어가가지고 그 선택할 필요 없이 바로 옆에 것만 누르면 돼요. 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거 2줄 마찬가지로 클릭.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밟아가야 돼. 그러면 메뉴 띄우고 하는 단 1초라도 아낄 수 있죠.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다 됐어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했던 거 이 과정을 거의 다 거쳐줘야 돼요. 여기서 여기가 딱 한 줄 있는 것 같은데 얘가 무서워요. 얘 때문에 할 일이 되게 많은 거죠. 박스 치고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제목하고 결제칸은 뒤에 하기로 하고 요거 색칠하는 거. B4 J4 이거죠. B4에 J4니까 이 타이틀입니다.
주황색 선택하고 또 2개 또 남았으니까 또 하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죠. 한 번에 지정을 해서 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연속한 거는 쭉 긁으면 되지만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고객명 선택하고 검진을 선택하면 동시 선택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거 채우고 요거죠. 색이 요게 주황입니다. 그러면 한 방에 해결되죠. 요거 끝났어요. 그래서 시험 칠 때 뒤에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할 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체크해 가야 돼요. 이게 감점을 맞는 게 빠뜨려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빠뜨려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체크해 가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빠뜨려 가지고 감점 맞는 일은 없어요.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합시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그 다음에 우리 C 드라이브 밑에 본인 이름, 그 다음에 엑셀 안에다가 딱 넣어놓기로 합시다. 그리고 패들렛에다가 올리세요. 여기에 엑셀 1작업 과정물 있죠. 여기다가 지금 올려주세요.